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지난 영상 UFC 경량급 챔피언 정리에 이어서 UFC 중량급 챔피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웰터급, 중량급과 경량급의 경계인 웰터급은 경량급의 테크닉과 중량급의 무게감이 공존하는 밸런스가 좋은 체급입니다. 하여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 역시 출중하기에 UFC 모든 체급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옥의 체급 중 하나입니다. 그런 지옥문의 시작점은 팻 밀리티치, 원조 크로아티아의 영웅으로 당시 90년대와 2000년대 극초반 보기 드문 웰라운드함을 가진 MMA 레전드 중 한 명입니다. 지도자로서도 유명세를 펼치며 그 제자 매튜즈가 바톤을 이어받아 웰터급을 지배했는데, 매튜즈는 역대급 완력을 뽐내며 상대의 하체를 뿌리째 뽑아내기 일수, 극강의 레슬링을 자랑하며 13연승 질주. 그러나 그를 막아세운 선수는 바로 BJ 펜. 천재 BJ 펜이 13연승을 달리던 매튜즈의 목을 졸라 벨트를 뺏고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온다 한마디 남긴 채 쿨하게 K1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BJ 펜이 방치한 벨트를 차지하기 위해 매튜즈가 무패의 초신성 조르주 생피에르를 잠교육. 그렇게 일단 챔프가 되긴 했지만 웰터급 지배에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매튜즈의 벨트를 뺏은 재능충, 아니 천재 BJ 펜이 K1에 마실 나갔다가 UFC에 다시 돌아온 것. 아니나 다를까 BJ 펜은 이것이 재능이다라는 듯이 아나볼릭한 매튜즈의 완력과 피지컬을 재능으로 메꾸며 매튜즈를 인상적으로 상대합니다. 만 체력이 바닥납니다. 서서히 타격에 대한 반응도 느려지고 그라운드에서마저 굴욕적인 크로스픽스 포지션을 내주더니 그대로 패배합니다. 결과적으로 체급을 막론하고 극강의 레슬러가 체력전으로 끝까지 가면 다 이긴다는 암울한 공식으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뭘까? 바로 매튜즈가 밟아놓은 새싹 조상필씨가 패배를 걸음삼아 무결점의 파이터로 각성을 해버리는 것. 하여 완벽한 공수 밸런스로 매튜즈를 숨도 못 쉬게 하며 압도적인 기량으로 챔피언에 등극한 조르주 생피에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방어전에서 두세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메세라에게 맞딜하다 거신처럼 패배. 아무튼 이제 조상필씨는 승리에 대한 지독한 진심 모드가 시작됩니다. 훗날 완벽이라 칭하며 웰라운드의 끝을 달렸던 조상필씨가 이악물고 운영을 해버리니 판정으로 당해낼 선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돌려받은 챔피언. 그렇게 데뷔하자마자 6번의 피니시로 7연승을 달리던 화끈한 루키가 챔피언이 되더니 9번의 방어전 중 판정승만 7번, 지독하게 냉정한 웰터급의 지배자로 변모합니다. 조상필씨의 9회 타이틀 방어는 UFC 역대 세 번째 기록이며 총 2064일 동안 챔피언을 한 조르주 생피에르. 그렇게 하도 많이 해먹은 조상필씨가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며 웰터급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초신성들의 전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선 조르주 생피에르의 완벽함을 거의 무너뜨릴 뻔한 매튜즈의 극한 상위호환 느낌인 조니 핸드릭스의 등장, 또 제2의 조상필이라 불리며 또 다른 완벽에 다가서려는 로리 맥도날드, 또 웰터급 규격의 피지컬을 가진 미친 피니쉬를 자랑하는 스트라이커 카를로스 콘디, 또 바닥에서 다시 올라와 가장 폭력적인 폭발력을 보여주던 로비 라울러. 그렇게 조상필이 남기고 간 벨트의 첫 번째 주인공은 조니 핸드릭스. 각성한 완전체 조상필을 사실상 잡은 것이 아니냐며 일각에선 핸드릭스의 승리라 말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압도적인 폼을 자랑하던 때입니다. 그 조니 핸드릭스가 이두근이 찢어질 만큼 광폭한 로비 라울러와 총화력전 혈투 끝에 판정으로 승리. 웰터급 전국시대 첫 패권을 휘잡게 됩니다. 강력한 레슬링 베이스, 100kg이 조금 모자란 미친 평체, 미친 완력, 강인한 내구도, 헤비급의 버금가는 빠따. 그야말로 웰터급의 지옥문이 열리나 했지만 어림도 없지. UFC에서 퇴출당하며 지옥 밑바닥을 찍고 돌아온 악바리 로비 라울러입니다. 복수를 위해 또 챔피언이 되기 위해 4개월 동안 3경기를 소화하는 미친 강행군을 펼치며 곧바로 2차전을 성사시켜버립니다. 짧은 시간 많은 경기로 몸을 혹사한 로비 라울러. 부상회복과 햄버거를 사랑한 조니 핸드릭스. 컨디션이 안 좋은 두 선수는 2차전에서 상반된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선수로서 안전하게 승리를 챙기려던 핸드릭스, 선수보다는 전사로서 경기를 빠르게 끝내고자 했던 로비 라울러. 판정은 조니 핸드릭스의 짧은 팔만큼 짧은 챔피언 기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 판정에 대해 당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회자되지만 생략. 초신성들이 들끓었던 전국시대 두 번째 패권을 잡은 것은 이 로비 라울러였습니다. 물론 핸드릭스 2차전에서 판정승을 한 것에 민심이 조금 들쑥날쑥했던 로비 라울러. 그러나 UFC를 통틀어 역대급 혈전을 새로 갱신하며 제2의 조상필 로리 맥도날드를 제압. 이어서 날카로운 스트라이커 카를로스 콘딘마저 역대급 혈전 끝에 판정으로 제압합니다. 끊임없는 명승부. 후면 사설 근육들이 아려오는 아찔한 훅들로 철권 통치를 해버리니 집 나간 민심이 칼복귀. 긴 시간 웰터급을 탄압하던 판정머신 조상필이 사라지고 아슬아슬한 명승부로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는 광폭한 챔피언? UFC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하지만 데이나 화이트 담당 일진인지 찐인지 모르겠지만 UFC가 싫어하는 것을 모두 가진 남자가 웰터급 전국시대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타이론 우들리의 등장. 당시 우들리는 경기 수도 라울로보다 20전 차이가 날 만큼 경험도 부족했고 로리 맥도날드에게 숨도 못 쉬고 일방적인 MMA 수업을 들을 만큼 레슬링 일변도의 반쪽짜리 선수로 평가받던 때입니다. 그렇게 라울러가 챔피언전을 치른 선수 중 가장 최약체로 평가받던 선수가 1라운드 만에 라울러를 실신시키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것. 진짜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던 초신성들이 하도 치고받고 하다 보니 내구도가 상하며 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반대로 우들리가 챔피언까지 꾸준히 폼을 올려 우들리를 막을 선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대퇴사두근에서 올라가는 코어만 봐도 스트렝스와 밸런스를 짐작할 수 있듯 묵직한 레슬링과 들어오는 상대방을 노리는 묵직한 뒷손 카운터를 극간까지 끌어올린 우들리입니다. 그렇게 945일 동안 우들리의 웰터급 지배가 시작되는데 진짜 배기 카마루 우스만 등장. 키 182cm, 리치 193cm, 체급 대비 훌륭한 피지컬. 우들리를 상대로 하루종일 레슬링 압박을 걸 수 있는 미친 체력. 우들리를 뿌리째 뽑는 미친 완력과 테크닉을 보여주며 현 챔프에 등극하여 현 12대 웰터급 챔피언 카마루 우스만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게 상식이거늘 조상필이 사이즈와 발밟기마저 추가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현재까지 4차 방어에 성공하며 기존 타격 스킬과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마저 보완. 이제 더 이상 웬만한 약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대 최고의 웰라운드함에 다가선 카마루 우스만입니다만 그의 강력함에 있어서 끝을 알 수 없는 카디오, 즉 약물 이슈가 계속해서 따라붙는 챔피언입니다. 상대였던 콜비 코빙턴이 우선은 EPO를 사용했다며 2,800만원 현찰빵을 걸었던 만큼 강력함에 비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생기는 챔피언입니다. 다음 미들급의 역사는 굴곡이 거의 없습니다. UFC가 MMA로서 자리 잡을 때 리치 프랭클린의 등장으로 미들급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훤칠한 피지컬과 모든 스탯이 골고루 좋은 웰라운드함, 미국 본토에서 사랑받는 미들급의 왕이었습니다만 모두 다 아시다시피 브라질에서 투신이 강림합니다. 앤더슨 실바, 왕같은 건 바로 폐위시켜버리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일수로는 2457일, 또 UFC 16연승, 타이틀 방어 10회, 숫자로 할 수 있는 기록이란 기록을 전부 세우며 미들급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물론 그 와중에 미국의 원조조댕이 찰스 소넨이 앤더슨 실바의 역사적인 행보를 파멸로 이끌 뻔했지만 결론적으론 실바가 두 경기 모두 승리함으로써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하는데 이바지합니다. 아무튼 찰스 소넨 말고는 이렇다 할 위기 없이 미들급의 모든 것을 통제한 실바였지만 세대 교체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초신성 크리스 와이드먼 등장. 당시 29세, 키 187cm, 리치 198cm로 9살 더 젊고 피지컬도 더 좋은 인간 자체가 강한 인자강 크리스 와이드먼에게 2연패. 와이드먼과 마지막 경기에선 정강이가 골절되며 선수로서 커리어가 사실상 끝을 향하게 됩니다. TMI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 와이드먼 역시 최근 경기에서 정강이가 골절되어 경험자였던 앤더슨 실바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쾌유룹입니다. 와이드먼은 미들급에서도 큰 사이즈였던 실바보다 더 크고 두꺼운 규격의 피지컬 소유자로 강력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감량폭이 큰 선수들이 그렇듯 IVE 금지 이후 기량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 감량이 감당이 안 되니 아예 평체를 줄여버리는 선택을 한 와이드먼. 그렇게 떠오르던 루크 라콜드와 만나게 됐는데 루크 라콜드 역시 미들급 규격의 사이즈를 가진 선수입니다. 와이드먼은 평소보다 떨어지는 피지컬을 보여주지만 나름의 접전을 펼쳤고 어이없는 돌려차기로 경기를 말아먹습니다. 하여 7대 미들급 챔프 루크 라콜드. 결과적으로 커다란 사이즈가 장점이던 두 선수는 사이좋게 기량이 하락하며 라이트 헤비급으로 월장 엔딩. 아무튼 그 사이 루크 라콜드가 개무시하던 마이클 비스핑한테 방심 펀치를 허용. 8대 미들급 챔프 마이클 비스핑. 그 사이 심심하던 조선 PC가 비스핑이 만만했는지 미들급으로 깜짝 데뷔 후 벨트를 먹고 다시 은퇴. 9대 미들급 챔프 조르주 생피에르. 그렇게 앤더슨 실바의 품을 떠나 갈 길을 잃어 방황하던 미들급 챔프 벨트는 웰터급에서 미들급으로 올라온 로버트 휘테커가 차지합니다. 웰터급에서 고만고만했던 휘테커가 미들급으로 올라오니까 오히려 좋아. 미들급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스피드, 극한의 테이크다운 디펜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시원시원한 타격의 로버트 휘테커는 아데사냐 엔딩. 하여 현 챔프 11대 미들급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사냐. 휘테커의 모든 무기를 수포로 돌릴 만큼 기나긴 사이즈, 압도적인 카운터 능력을 지닌 미친 스트라이커입니다. 엘리트 레슬러마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절묘한 타격거리 조절 능력, 어느 방향도 자연스러운 스위치 스탠스. 마치 앤더슨 실바의 왕위를 계승한 듯한 아데사냐는 미들급의 모든 적수를 박살내버립니다. 최근 미들급의 시시함을 느껴 라이트 헤비급까지 먹으려 성급히 월장을 시도합니다만 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얀 블라코비치에게 UFC 첫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아무튼 미들급에서는 적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챔피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방어전은 마빈 배터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라이트 헤비급. 그 녀석이 나오기 전까지 참 매력적인 체급이었습니다. 초대 라이트 헤비급 챔프였던 프랭크 샴락이 은퇴함에 따라 원조 악동이자 UFC 원조 슈퍼스타 티토 오티즈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적당한 타격에 헤비급에 가까운 체격에서 나오는 파워 레슬링으로 상대들을 접어대던 티토 오티즈. 그를 막아세운 것이 캡틴 아메리카 랜디 코토입니다.
본래 헤비급에서 활동하다 체급을 낮춘 랜디 커투어였기에 진짜 헤비급의 파워, 진짜 레슬링 근본으로 티토 오티즈를 말 그대로 무력화, 새로운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라이벌 청리델이 한 발자국 앞서며 랜디 커투어의 첫 번째 은퇴를 앞당기게 합니다. 청리델은 그렇게 770일 동안 챔피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UFC의 대표 슈퍼스타로서 흥행에 일조합니다. 라이벌이었던 랜디 커투어를 상대로 2번이나 이겼기에 더 이상 체급 내 돈이 될 만한, 아니 뚜렷한 적수가 없던 상황. 어림도 없지 흥행머신 담당 일진 퀸튼 잭슨 등장. 프라이드에서 도끼살인마와 쇼군에게 서열 정리당하고 UFC 일장 먹으려고 전화군 퀸튼 잭슨입니다. 괜히 담당 일진이 아닙니다. 예전 프라이드에 대놓고 자객으로 간 청리들이 그 특유의 스트라이킹으로도 퀸튼 잭슨의 커버링을 뚫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이때의 퀸튼 잭슨은 도끼살인마의 붕붕훅과 쇼군의 폭력적인 러쉬에 커버링이 강해질 대로 강해진 상태. 그렇게 청리델과 랜디 커터가 양분하던 라이트 헤비급에 새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이때부터 라이트 헤비급 판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 UFC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포레스트 그리핀부터 그다지 사랑을 못 받는 라샤드 에반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두 명의 브라질 선수가 크게 선두로 나서는데 파괴되지 않는 동양의 신비 류토 마치다와 파괴하는 것으로 파괴하는 마우리시오 쇼군. 과연 누가 다음 챔피언을 차지할지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녀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악마의 재능 존 존슨. 링 밖에서 하는 짓이 범법이어서 그렇지 링 안에서는 그야말로 언터처블. 중간중간 재판받아야 해서 연속된 기록은 없어서 그렇지 총 2098일 동안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그에게서 벨트를 뺏는 것은 오로지 수갑뿐. 물론 존 존스가 벨트 대신 수갑 찰동하는 올림픽 레슬러 출신 다니엘 코미어가 벨트를 지켰습니다만 어차피 라이 챔프는 존 존슨. 돌아온 존 존스가 다시 뺏어갈 뿐입니다. 아무튼 신이 내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피지컬, 의학이 만들어준 불법 케미컬, 28전 26승 1패 1무효. 1패마저 반칙패이기에 사실상 존 존스를 이긴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존 존스는 헤비급 월장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범죄가 아닌 이유로 벨트를 반납합니다. 그렇게 현 챔프는 15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얀 블라코비치입니다. UFC에 데뷔하자마자 2승 4패를 기록하며 랭킹은커녕 간신히 퇴출 위기를 벗어나던 선수였습니다만 패배를 기회 삼아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개선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굵직한 선수들의 턱을 돌리기 시작. 83년생이란 늦은 나이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최근 월장한 이스라엘 아데사냐마저 판정으로 잡아내며 강력한 스트라이킹 능력이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 아무튼 다음 방어전 상대로 글로버 테세이라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헤비급. UFC의 근본 체급이기에 역사가 가장 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버라이어티한 체급이기에 얇은 선수 중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이 가장 많이 바뀌는 체급. 자, 초대 챔피언 마커 콜먼부터 1년 만에 챔피언이 3번이 바뀌고 대머리 독수리로 유명한 MMA의 시조세 4대 헤비급 챔프 바스 루텐이 부상으로 은퇴, 원조 웰라운드 7대 챔프 조시바네시 프라이드로 약퇴, 원조 빅사이즈 9대 챔프 팀 실비아 약물, UFC의 노게이라를 불리는 프랭크 미어가 10대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하며 벨트를 반납. 폭발적인 화력 11대 챔피언 안드레이 알롭스키 폭발하는 유리턱으로 벨트를 반납 등 헤비급의 챔피언의 역사는 쉬지 않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랜디 커터에게로 벨트가 돌아간다고. 약물 때문에 자숙하던 팀 실비아가 헤비급을 지배하자 체급을 낮춰 회춘하고 돌아온 커투옹 등장. 당시 12대 헤비급 챔프 팀 실비아를 숨도 못 쉬게 하며 중년의 희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커리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63년생 커투옹. 더 이상 늦기 전에 효도르랑 붙고 싶어 했지만 세대 교체가 더 빨리 찾아와 버립니다. 헤비급 초신성 4인방의 등장. 그중 브록 레스너가 제일 먼저 벨트를 차지합니다. 흥행력이 전에 없던 진짜 배기, 실력 역시 케미컬 아니 피지컬이 다 커버쳐주니 금세 새로운 헤비급의 얼굴이 된 브록 레스너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량에는 다소 검증이 필요한 거품이 있었고 그 거품을 전부 걷어내는 인간 탈수기 케인 벨라스케즈가 탈탈 털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헤비급 초신성 4인방 중 2명은 자연스레 정리되며 케인 벨라스케즈와 주니오 도스 산토스의 투톱 체제가 되었습니다. 두 선수 다 헤비급에서 극강의 포스를 자랑하며 서로 헤비급 타이틀전만 3번을 치룰 만큼 다른 헤비급 선수들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만 케인 벨라스케즈가 상대 전적 2승 1패로 문자 그대로 서열 정리, 독보적인 원톱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부상 엔딩. 부상에서 복귀한 케인 벨라스케즈는 더 이상 그 케인 벨라스케즈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라운드 반쪽짜리 선수였던 베우듬이 무에타이를 장착 후에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 그리고 2015년 USADA 일명 유사다 반도핑 기구 등장.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된 불법 약물을 잡기 위해 UFC는 유사다에게 도핑에 관련된
있는 전권을 넘겼고 우연의 일치일진 몰라도 수많은 UFC 랭커들의 순위가 쭉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계속해서 순위를 지키며 챔피언까지 착실히 올라간 이 남자 스티페 미오치치. 헤비급임에도 모든 스탯을 다 갖춘 선수입니다. 웰라운드의 특권인 모든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선수이자 헤비급 역대 최고로 거론되는 챔피언입니다. 이후 헤비급의 모든 랭커들을 박살낸 미오치치이기에 라이트 헤비급이었던 다니엘 코미어가 헤비급으로 올라와 3연전을 펼치게 되었고 그 결과 2승 1패를 거둔 미오치치가 헤비급의 독보적인 챔피언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레슬링과 운영을 장착한 은간호 등장. 악몽 그 자체. 가뜩이나 강력한 펀치 하나만으로 검증해줄 모든 선수들을 참혹하게 부숴버린 은간호입니다. UFC에서 기존 약점 등을 검증해준 유일한 선생님 미오치치가 완벽하게 패배함에 따라 더 이상 은간호를 잡을 선수는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 헤비급 챔프는 22대 헤비급 챔피언 프란시스 은간호입니다. 이로써 UFC 중량급 챔피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 꽤 길었습니다. 그만 알아봅시다.